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 된 여자이고요. 동갑인 남편과 재작년에 결혼해서 최근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휴직을 하게 되면서 어떤 탈이 생기다가 결국 남편을 물게 되었어요. 사랑스럽게 깨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저는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요. 근데 제 직업이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며 말하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거든요. 결혼 준비하랴 빚 갚으려고 일도 많이 해서 남편과 심각하게 의논한 끝에 3개월만 좀 쉬기로 했어요. 일하다가 쉬게 되니 남편이 저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음식이나 이런 건 잘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도 달라면 다 챙겨줬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거리를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물렸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개를 데려왔더라고요. 그것도 2마리를 데려왔는데 시댁에서 기르는 개를 저와 말도 없이 데려온 거죠. 저희 시댁에는 개가 있습니다. 강아지라고 써야겠네요. 강아지가 총 3마리 있어요. 엄청나게 예뻐하십니다. 처음에 그 강아지들을 봤을 때 이뻐했어요. 어릴 적부터 워낙에 강아지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부모님께 사달라고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살아 움직이는 것은 너희들로 충분하다며 물고기 1마리조차 기르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외동아들입니다. 시어머님은 자식을 많이 갖고 싶어 하셨는데 건강 문제로 외동아들만 키우시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강아지들로 채우고 계셨어요. 집안이 좀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신다네요. 조용한 분위기를 많이 싫어하세요. 시댁에 가보면 TV는 늘 틀어놓고 계시고 개들은 뛰어다니고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저도 아이는 많이 낳고 싶다는 생각이라 어느 정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더 그러셨다고 해요. 원래는 2마리만 키우셨는데 아버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셔서 나중에는 1마리를 더 분양받아 키우고 계세요. 주변에서 지인들에게 받았다가 키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총 3마리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강아지들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엄청 조용했습니다. 사람하고 완전 똑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를 슬쩍 한번 보더니 그냥 TV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졸리면 자고 정말 팔자 좋아 보였어요. 막내 강아지는 좀 시끄럽긴 했었고요. 이번에 남편이 데려온 강아지는 막내 강아지가 아니라 원래 있던 나이가 좀 있는 강아지들을 데려온 겁니다.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시어머님도 저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도 없었고 정작 그 강아지들을 봐야 할 사람은 나인데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이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 저희 집에 급하게 맡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는 친구분이 이번에 다리를 좀 크게 다치셔서 병문안도 가고 고향 친구 볼 겸 해서 보름 정도 갔다가 오신다고 했고요. 그런 사정인데 저도 뭘 할 수 없었죠. 근데 한 가지 제 혈압이 확 올라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지 입으로 술술 하더라고요. 아마 칭찬받는 줄 알았나 본데 원래는 그 2마리 강아지들을 이웃에게 맡기려고 하셨다네요. 거기도 개를 키우고 있고 친분도 있어서 맡기려고 하셨는데 제 남편이 펄쩍 뛰면서 못하게 말렸다고 합니다. 왜 모르는 집에 맡기냐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곧바로 저희 남편에게 개를 맡기신 거고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강아지들을 어찌 남의 손에 맡기냐면서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남편을 그 집에 맡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어차피 제가 혼자 키워야 할 상황인데 그럼 당사자인 저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보고 원래 강아지들을 좋아하길래 그냥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강아지하고 같이 적응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료도 잘 안 먹고 똥도 아무데나 싸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남편에게 자주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짜증을 내더군요. 처음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곧잘 알려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대뜸 아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봐 이러는 겁니다. 자기 바쁘다고 그런 일을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바쁘다는 말도 참 듣기 그랬네요. 그러다 한 번 참았던 게 터졌는데 아침이었거든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아직 비몽사몽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청 궁시렁거리면서 방에 들어가서 씻으러 가는데 알고 보니 출근하다가 오줌을 밟았대요. 그러면서 그 짜증을 저에게 내는 겁니다. 내가 쌌나요? 아주 웃기는 거죠.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져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한테 확 뒤집었습니다. 더는 못한다고 당장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데려온 지 10일 정도 되었을 때였고, 그래서 남편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4일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틴 10일이 아깝지 않냐고 하길래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딱 4일만 더 버티기로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며칠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키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싸는 건 그렇다 치고 제가 낮에 피곤해서 침실에 좀 누워있으려고 하면 거실에서 막 짖어요. 그럼 무슨 일인가 또 나가봅니다. 처음엔 대체 뭘 원하나 싶어서 답답했는데 TV 틀어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TV를 틀어줘도 짖길래 알고 보니 채널을 바꾸라고 짖는 거더라고요. 잘 보고 있다가 광고가 나오면 곧바로 짖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같이 좀 지내보니 짖는 소리가 다르게 느껴졌는데 원래는 멍멍 이렇게 짖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야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4일이 더 흘렀고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냈습니다. 남편 혼자 차에 태워서 갔어요. 저녁 되니 남편이 집에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집이 썰렁하다고 하면서 강아지들이 있다가 없으니 참 적적하다며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로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화를 낼 기운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그때 차라리 엄청 화를 냈어야 했었나 봐요. 일주일 뒤 남편이 또 강아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엔 저에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태워서 싣고 오는 도중에 연락해서 나 지금 강아지 데리고 가고 있어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지 말고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한번 대대적으로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아주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이 딱 열리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시더군요. 1초만 늦었으면 큰 실수할 뻔했어요. 저보고 고맙다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강아지들이 들어왔고요. 저는 순간 멍하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또 강아지 방이 되었습니다. 개들만 들여놓고 남편은 곧바로 어머니 모셔드리고 온다고 나갔고요. 그렇게 강아지 2마리만 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있다가 가서 그런지 강아지들도 엄청 여려 보이더라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저를 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틀어줬고요. 그러니 다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서 강아지들 채널 돌려주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얼마 뒤에 남편이 도착했고 저는 일단 차분하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데리고 왔더군요. 그래서 나랑 상의도 없이 데려온 것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데려왔으면 직접 강아지들을 챙기라고 나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보고 당신도 강아지 좋아하지 않냐고 이참에 아예 키우는 건 어떠냐고 그러더군요. 저도 모르게 살아 움직이는 건 당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땐 정말 제 남편이 아들 같았습니다. 딱 3일 가더군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와서 산책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다 하더니 딱 3일 되니까 피곤하다고 오자마자 드러눕고 예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그냥 다시 돌려보내라고 나는 절대 못한다고 소리를 질러버렸고요. 그때 남편이 엄청 어이없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가족처럼 생각하라네요. 자기가 외동으로 자라면서 강아지들과 가족처럼 지냈다고 저보고 신우나 아주버니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시댁 식구라고 생각해달라더군요. 하다 별 되지 않는 소리를 그것도 엄청 진지하게 하는데 시댁 식구라고 여기며 정성껏 보살펴달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남편이 저렇게 가족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로 결심했죠. 다음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강아지들은 쳐다도 안 보고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거실에 앉아 강아지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있는 남편이 깜짝 놀라 뛰어나오더니 저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신우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관 말라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 막 웃으면서 알겠다고 회의 잘하라며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뒤로 남편에게 문자가 오면 멍멍이라고 딱 두 글자만 써서 보냈고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는지 두고 봤습니다.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늘어지게 푹 자더니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딱 1분 만에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그릇에는 사료를 담았고요. 국그릇에는 물을 담아왔어요. 그리고 밥 먹자 하면서 불렀어요. 남편은 식탁을 보자마자 이게 뭐냐며 저에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어제 야근해서 힘든데 왜 먹는 걸로 장난치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신우들은 좋아하던데? 신우들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50살이 넘던데 어른들 입맛에 맞춰서 차려야지.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고 주방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미 싹 다 치워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먹기 힘들면 물에 불려서 줄까? 결국 남편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사다가 먹더군요.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앞으로 시누이들이 집에 오면 사료 먹을 생각해?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남편을 물어버렸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잡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들 좀 챙기라고 해도 나중에 한다면서 듣지 않았어요. 역시 말로 하니까 통하지 않나 했습니다. 누워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팔뚝을 잡고 그냥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보고 미쳤냐고 소리치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침대에 눕길래 제가 다가가 물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 남편은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방법이 잘 통하더라고요. 저녁에 산책 좀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들 보느라 힘들겠다며 걱정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더 쉬다가 오시라고 천천히 볼일 다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무슨 소리를 했냐고, 왜 엄마가 좀 더 쉬다 오신다고 하냐고 화내더니 남편이 중간에서 빨리 데려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녁에 오실 것 같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저녁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식사 문제로 예민하게 질문하자 저보고 사료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문자로 저녁 준비하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집에 와서 강아지를 데리고 어머니 모셔다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강아지를 데려오는 일은 없었어요. 나름 잘 해결된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기겁하며 도망갑니다. 그게 좀 걸리네요. 휴직한 이유가 아이를 가져보려고 한 건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3년간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35살 대기업에 다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현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했고 시험 통과 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 남친 회사 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동안에 연락 많이 못할 것 같으니 감사 끝나고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만나고 전화도 종종 하면서 여느 커플과는 다를 것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오더니 제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연락을 해보니 당장 다음 달 5월에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예전에 남친을 자꾸 따라다니던 못생겨서 싫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남친이랑 같이 있을 때도 전화가 계속 와서 신경이 쓰였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니 정말 못생긴 여자라서 양다리 걸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러다가 남친이 연락을 해왔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지? 무슨 꿈을 꾸는 건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며칠 전도 서로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도 카톡에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몇 달 뒤에 결혼한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자궁암 일기 판정을 받아서 투병 중인데 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저에게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의 집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비보험 가입된 게 없어서 수술비와 병원비, 앞으로 드는 항암 치료비 빚이 거의 5천만 원 정도에 아버님 채무까지 자기가 버는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어머니 투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내줬다고 하네요. 자기 엄마가 암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니 그 비용을 다 내겠다고 했대요. 여자 쪽 집이 부자라서 여자가 너무 원해서 결혼하면 다 해준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엄마를 살리려면 결혼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자기 엄마가 산대요.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너가 돈 해줄 수 있어? 하네요. 그 여자랑 사귄 지 3주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그 여자네 건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해서 식장 예약하고 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대요. 법적으로 다 마치고 나서 상견례는 나중에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죠. 3일 만에 정말 순식간에 결혼식만 남기고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기야 여보야 하면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 여자랑 결혼해도 불행할 거야. 성형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기 나오면 엄마 닮아서 못생길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이런 상황이 모든 게 너무 싫고 자기도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다고. 갑자기 돈에 팔려가게 되었어 라며 울면서 말하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결혼을 말리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에 팔려가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너를 떠나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돈으로 여자 집에 팔려가는 입장이라 앞으로 자주 연락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랑 도저히 못 헤어지겠으니 간간히 안부 묻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인지 저도 모르게 숨겨진 여자로 지내라는 건지 그때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이 사람이랑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랑 3년을 죽도록 만났는데 아직 헤어짐은 아니야. 서로 이렇게 없으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계속 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급하게 결혼이 확정될 수 있는 걸까. 게다가 여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저와 보며 만나는 거 알면서도 꼬리치는 건데 양다리 걸친 건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왜 없는지는 알고 있는데 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거겠죠. 사실 머리가 뒤죽박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모른 채 이게 뭐지? 어쩌지? 이제 어떻게 하지? 덜덜 떨리기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울다가 지쳐서 깜빡 잠들었다가 해요. 정말 죽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도 저도 아직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진짜 이대로 이렇게 남친이 말한 대로 세컨드라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붙잡고 싶은데 이미 많은 것이 진행되었고 저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부모님 병가로 직장 다시 구해서 병원비를 벌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홧김에 내린 결정일 거예요. 아, 결혼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추가 후기입니다. 사람이 미치면 아무리 누가 말려도 방법이 없죠. 제가 쓴 글을 보고 나니 냉정을 찾은 후 정말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도 배우고 사회생활하는 여자가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놈한테 목매여서 병가를 내고 병원비 갚으면서 살 수 있다고 세컨드라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적은 글을 보니까요. 제 변명을 조금 하자면요. 저는 남친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취향이 맞는 사람이고 대기업 다니는 남친의 연봉도 괜찮고 전문직이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게 완벽할 것이다 라는 노망이 저를 지배했고 3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이제 결혼만 남아있었고요. 결혼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돈에 팔려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제가 아무것도 판단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해서 정신 상태가 혼미한 상태인데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찬밥이 남아서 이것저것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서 허겁지겁 허기를 때웠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도 웃기고 남친과 이렇게 되어서 죽을 것 같아도 죽지는 않는구나. 먼저 배고파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밥을 먹는 내 꼴이라니. 근데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건 완전히 사기인데? 이놈의 자식이 양다리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나는 갑자기 버려진 건데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네, 맞아요. 전 양다리인데 그 여자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버려진 거예요.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데 거기다 뒤통수까지 맞은 거죠. 자궁암 1기 수술비 5천만 원. 이게 날 호구로 봤구나. 그리고 자궁암 1기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암 환자는 자기 부담금 10%인가 5%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인 거지 저렇게 호들갑 떨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거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뭐 하여튼 실비보험도 없이도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양병원 아무나 가나요? 항암치료 받을 때만 입원하고 그 외에는 통원치료 하더라고요. 요양병원 1,000만 원 나온다고? 그게 대체 어딘데. 야, 이놈아, 네가 뻥을 쳐도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니. 그러네.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뻥을 치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구나. 결혼하는 여자는 무슨 죄냐고요. 그 여자랑 저랑 전남친이랑 사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잘못이 없나요? 거기에서 남친이 저를 속이고 양다리 한 거고요. 그 여자한테도 거짓말을 했겠죠. 나머지 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이제 복수만 남았다 분노의 다짐을 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결혼해도 자기랑 계속 만나고 싶어. 도저히 못 헤어지겠어. 그래도 결혼 전에는 먼저 한번 보고 비밀 지킬 자신 있어. 자기가 지난번 말한 대로라면 그림자라도 좋아. 대신 저번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줘. 무슨 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싫다고. 얼굴 못생겨서 싫다고. 엄마 병원비 때문에 이용하는 거라 애정이 있을 수 없잖아. 그 여자는 싫고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그래서 결혼해서도 널 옆에 두고 싶은 거고.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자주 가는 모텔 거기 먼저 가 있어. 나 처갓집 다녀오면서 연락할게.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놈이. 그 여자가 조금씩 불쌍해지기도 하더군요. 당연히 모텔은 무슨 모텔. 저는 안 나갔죠. 모텔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먼저 씻고 있으라고 했죠. 일부러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리 오라고. 다 씻었다고 카톡이 왔길래 그 여자 전화번호를 찾으며 카톡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전남친이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소란스러울까봐 큰 소리로 못 내고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굴리더군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축하해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암투병으로 다 죽어갈 것처럼 말하던 전 남친의 어머님은 너무 좋은 혈색으로 손님 맞이를 하고 계시고 부잣집으로 장가갈 아들이 그리도 좋은지 싱글벙글 신이 났었더군요. 역시나 아프다는 엄마는 핑계였던 거죠. 신부 대기실에 가서도 인사를 했어요. 그 신부는 절 알아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결혼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남의 남친 이렇게 돈으로 뺏어가니 좋냐? 축하해. 천년만년 잘 살길 바래. 너 신랑이 그저께도 모텔 잡아놓고 기다리던데.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앞둔 남자랑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갔더니 카톡에 불이 났더라. 너 결혼해서 조심해. 저 남자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있는데도 양다리 걸치다가 결혼 이틀 전에도 바람핀 남자야. 야, 너 줄 테니까 쓰레기 잘 관리하면서 살아라. 하고 손에 봉투 하나 쥐어주고 왔습니다. 보내준 사진까지 선명하게 인화해서 줬습니다. 뒤통수에서 신부가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며 전 남친은 신부 대기실로 뛰어갔고 친구들을 통해서 결혼식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엄청난 복수를 한 거죠. 소란스럽지도 않게 혼자서 조용히. 신부가 지른 소리에 놀라서 다들 뛰어왔는데 신랑의 카톡 내용과 사진을 다들 보게 된 거죠. 신부 측 부모님들과 신부 친구들, 친척들이랑 신랑놈이 결혼 전에 바람 피우려고 수작질한 걸 들켰으니 어떤 부모가 그 결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신부도 그렇고요. 그날 결혼식은 깨졌고 위약금은 신랑 측에서 다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나 봅니다. 여자 쪽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 남친이 집으로 쫓아오면 험한 일 당할까봐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고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모르거든요. 애초에 돈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깨끗이 정리하고 나랑 했던 결혼 약속을 취소를 했어야지. 한마디로 한심한 남자였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고 결혼한 지 어느새 벌써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어이없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진 시간입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시던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고 하니 일상생활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정말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로 나를 지새우며 엄마 앞에선 차마 눈물을 삼키며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잘해드리고 싶어서 매일매일 엄마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과 불과 30분 거리인데 맞벌이하며 애 키우느라 전에는 자주 못 찾아갔고요. 한 달에 한 번 못 가는 날도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남편 때문에 시댁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갔습니다. 시댁은 20분 거리고요. 효자 남편 둔 덕에 불효녀가 된 제가 너무 후회스럽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라도 저희 엄마를 챙겨드리고 싶어서 매일매일 엄마를 보러 갔죠. 근데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애한테 신경 좀 쓰라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지 뻔히 알 거 알면서 저런 말이 나오나 싶은 게 서운한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 너무 화가 나서 말 다 했냐고 했죠. 우리 엄마가 아픈데 지금 내가 집안일 신경 쓰게 생겼느냐고 애는 어머님이 봐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저보고 효녀 납셨네 허허 이러면서 안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안방까지 쫓아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과장하지 말래요. 장모님 찾아가는 거랑 별개로 집안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며 핑계일 뿐이랍니다. 그러고는 진작에 잘하지 이제 와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며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만 해대네요.
또 한다는 말이 네 엄마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말에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저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대못 박고 속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 벌은 제가 받아야 하는데 암은 엄마가 걸렸네요. 엄마 말을 진작에 들을 걸 왜 그때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엄마의 눈에 보이는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엄마는 남편 보자마자 인상이 안 좋다 하시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좀 건들건들 하는 게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큰 단점인지 처음에는 콩깍지가 껴서 잘 몰랐는데 대화하자마자 엄마는 그런 부분을 바로 느끼셨나봐요. 예의가 없다고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엄마를 원망했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암 걸려서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한테 잘할 거라고. 나 때문에 걸린 병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질 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 남편, 제 말에 늙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질질 짜냐면서 듣기 싫다고 나가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남편한테 던졌더니 남편이 쌍불을 키면서 절 노려보더니 자기가 나가버리네요. 남편이란 인간한테 우리 엄마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밥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가 암 걸렸는데 밥이 넘어가느냐고, 이 상황에 배가 고프냐고 할 때도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까지 스트레스 주지 말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입버릇처럼 피곤하다, 배고프다 하는 사람. 제가 힘든 일, 즐거운 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도 늘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말이었죠.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데 저희는 친정엄마 안 걸린 소식에도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과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함께해야 하나 하는 생각과 당장에 닥친 엄마 암에 관한 현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지금껏 살면서 저런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오만정 다 떨어져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 것도 무시하고 안 차렸습니다. 그렇게 밥 타령을 하는 사람에게 내린 벌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간이랑 살고 싶지 않아서 밤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모든 게 끔찍하게 느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 주며 결혼했는데 남편 또한 결혼 후 제가 첫애 낳을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위 대접 못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남편 또한 그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남편이 엄마한테 온갖 무시당하며 모진 소리 듣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 애 낳고 엄마가 제 딸 보면서 참 많이 우시며 저희 부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제 남편한테 잘해 주셨고요. 오히려 그 뒤로 제 남편이 별로 엄마랑 정을 안 붙이려고 했고요. 엄마가 말을 걸어도 남편은 항상 단답형 또는 대꾸도 안 했고요. 일부러 무뚝뚝하게 굴고 버릇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중간에서 민망하고 화날 때가 많았지만 오히려 엄마는 박서방이 말수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며 제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로 복수라도 하려는 건지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사위된 도리로 어떻게 병원 한 번 안 찾아갈 수 있는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와서 동생이랑 엄마 용돈 모으는 걸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나도 돈 벌고 있으니 부족한 거 충당할 거다. 돈 가지고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대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내 돈 이야기하며 스트레스 줘서 정말 제가 암 걸릴 판국이고요. 그때 또 남편이 하는 말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의술 똑같다고 뭐하러 서울까지 모시고 다니느냐고 저에게 핀잔을 줬고요. 저는 남편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지만 억지로 무시하고 맘카페 질문을 올려가며 좋다는 병원 수소문해서 서울로 모셨습니다. 지방에 살아서 한번 갈 때마다 왕복 6시간이지만 동생이랑 저랑 연차 번갈아 가며 쓰면서 모셔다 드렸고 그때마다 시댁에 애들을 맡기고 갔기 때문에 늘 남편의 잔소리와 듣기 싫은 말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병원 모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 혼자 발 동동 굴려가며 회사며 시어머니며 읍조려가며 모든 걸 다 해야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엄마 집에 가서 반찬 넣어드리고 장 본 거 갖다 드리는 날에는 뭘 그렇게 많이 샀냐, 많이 드리지 마라라는 등 싫은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만 했고, 내성이 생긴 저는 너는 지서라 라는 심정으로 다 무시하고 견디며 엄마 간호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작아진 모습도 처음 보았고 항암 치료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지요. 하지만 같이 무너질 수 없어서 늘 밝은 모습으로 엄마를 대했고, 집에 돌아올 때면 에너지가 다 끝난 것처럼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되기도 했죠. 정작 저는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이 상황을 알림 안무하며 짐승 같은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같은 상황인 동생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삶을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술, 항암 치료까지 모두 무사히 끝냈고 엄마는 그 긴 시간을 이겨내셨습니다. 내년 4월이면 5년 완치 판정 받으실 예정입니다. 생각해보니 꿈 같네요. 엄마가 완치가 되었다는 것이 5년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일하면서 연찬해서 서울병원 다니느라 힘들어도 퇴근해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보고도 뭐라고 한 번 한 적도 없었지만, 남편은 늘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속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을 하시니 남편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내시경으로 검사하시고는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 듣더니 남편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친정 엄마를 향한 남편의 모진 행동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거든요. 내가 너랑 살면서 행여나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릴 때면 나 역시 똑같이 해주리라. 밥 잘 먹으면서 태연하게 말하리라. 늙고 병들면 다 아프기 마련이니 호들갑 떨지 마라 라고 말해야지 다짐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은 아니기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며 씁쓸한 웃음이 나올 무렵 남편이 하는 말이 저더러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가라네요. 그렇게 서울병원 욕하더니 자기 엄마 아프니까 이제 와서 웬 서울 타령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서울이나 웃을 똑같다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네요. 그리고 삼형제가 있는데 왜 똑같이 일하고 있는 며느리가 병원을 모시고 가요? 더구나 며느리는 퇴근 후에도 살림도 해야 하는데 집안일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보다도. 나는 살림하고 애도 봐야 하니 너네 삼형제가 번갈아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암 걸린 엄마 보살피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한테 결혼하고 처음으로 육두문자 남발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나 봐요. 기가 막혀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애 밥해서 먹이고 저도 맛있게 밥 먹었습니다. 자긴 안 먹겠다길래 아 그래? 그러면서 바로 밥 치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위라도 하듯 3일째 집 오면 작은 방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잡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 듣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는 드렸어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 치료받는 데 주력하자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병원을 어디로 가기는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딸 둘이라고 친정 어머니 깎아내리시고 전 딸 하나라고 딸은 중요한 때에 도움 안 된다고 어머님께서는 그리 자랑하시던 아들이 셋씩이나 있으니 그 세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요? 사실 시어머님도 제 속을 여러 번 후벼 파셨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 아프셨을 때 애 봐준 공이 있으셔서 크게 상처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건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정도예요. 무엇보다도 그냥 지금 당장에 가슴이 뻥 뚫리네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나쁜 인간 같지만 남편한테 통쾌하게 말한 점에서 속이 좀 시원해진달까요? 그동안 엄마 수발하면서 찢어졌던 제 마음을 이번 기회로 스카치 테이프로라도 붙인 기분이랄까요? 어디에라도 제 마음의 소리를 외치고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확실히 글을 쓰니 더 마음이 시원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이곳에 또 글을 쓸 줄은 몰랐는데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뻔한 결론이었던가요? 저만 예측 못했던
그 뒤로 남편과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꾸 저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요구했고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 때문에 저는 더 반발심이 생겼죠. 나는 우리 엄마 내가 노력해서 완치시켰어. 너도 네가 노력해서 완치시키라고 했고 남편이 저에게 도리를 요구하면 할수록 저는 더 삐뚤어졌죠. 실제로도 저렇게 나올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마저 사라지더라고요. 병원을 서울로 모시면서 다른 두 형제는 며느리도 같이 병원에 따라가는데 너는 왜 안 따라가느냐. 주말에 어머니 집에 좀 들여다봐라. 주기라도 해서 들여라 등등 끊임없는 요구에도 제가 별 반응을 하지 않으니 저에게 더욱더 난폭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육두문자는 물론이고 창문도 깨고 TV도 깨고 어느 날은 저도 깨고 애들이 잠든 밤이면 밤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네가 말하는 며느리 도리 나 정말 하기 싫다. 우리 엄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너는 정작 5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따라갔는데 왜 내가 너의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냐.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면 나 며느리 안 하겠다. 그리고 결국 저희는 이혼했고요. 욱해서 지른 부분도 있지만 욱한 마음으로 속도를 내서 진짜 이혼 별거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좀 미안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살 날 생각하면 이게 더 엄마에게 나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여동생 집 근처에 아파트 작은 거 얻어서 엄마랑 애들이랑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 한 번만 애들 데리고 올 수 없겠냐고요. 이번이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냉정히 말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냐? 너희가 사람이길 포기했으니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고민 끝에 그래도 손주들이니 애들만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막상 또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플 때 한마음이 아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헛헛하고 잊을 수 없는 고통이네요. 전 남편은 몰랐겠죠. 본인에게 다 돌아올 것이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들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베스트 댓글: 결혼하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같이 살면서 세상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암에 걸려 돌아가시자마자 저희 엄마도 시들시들 하시더니 5개월 뒤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돌아가신 마당에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서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집안을 소홀하며 친정엄마를 챙겼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화내기 싫으니까 집안일 좀 똑바로 하라면서 애들 언제까지 자기 부모님께 맡길 거냐고 자기 엄마 늙어서 애 보는 거 힘들다던 사람, 장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우리 애들 돌보는 거 힘들다며 자기 엄마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런 놈과 결혼해서 사는 내가 어찌나 한심하고 바보 같던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껴봤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도 죽이는구나 딱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전 그놈과 사는데 저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내가 니네 부모 편찮으실 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이 생각 하루에 수십 번 하며 이 갈고 살고 있어요. 그 뒤로 남편한테 정 떨어져서 각방을 씁니다. 베스트 댓글 2. 우리 아빠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아파서 딸 넷이서 병원에 음식을 이것저것 해서 다니고 돌아다닐 때마다 돈 아깝다 곧 가실 노인네한테 굳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분이시죠. 엄마가 외할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한다고 면허 따고 차 샀을 때도 쓸데없다고 눈치 주더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2년 뒤엔가 친할머니 암 걸리시니까 운전해서 병원 모시고 가라고 난리 치셨습니다. 엄마가 안 가니 나더러 태우고 다녀오라고 난리를 치셨고요. 그러는 본인은 주말만 되면 낚시하러 다니고 죽이라도 해다 줘라 가서 집 청소라도 해주라고 징징대길래
엄마가 다 들어엎고 이혼할 거라고 짐 싸들고 나오니 그제야 깨갱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친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징징대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병 깊어질수록 지금보다 더 심하게 대리효도 타령을 하실 겁니다. 우리 아빠처럼요. 이래서 정말 남자 잘 골라야 하나 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